혹시 주변에 나는 원래 앞뒤가 똑같아라며 무릎을 치게 만드는 팩폭러가 있나요? 다 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리야 라는 말로 선을 넘는 막말을 정당화하곤 하죠. 그들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라며 가스라이팅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의 행동은 쿨한 성격이 아니라 심각한 결핍의 신호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공감 회로가 마비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들의 가짜 조언 뒤에 숨은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나를 갉아먹는 가짜 은인과 진짜 내 편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팩폭을 성격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의 소름 돋는 뇌 상태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든 행위를 조언이라고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조언과 팩트 폭력 사이에는 거대한 심리적 절벽이 존재하고 있죠. 진짜 조언의 핵심은 상대방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목적에 있습니다. 반면 팩트 폭력은 상대의 성장이 아닌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배설에 가깝습니다. 팩트니까 들어라는 말은 사실 내 우월감을 확인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팩폭러들은 상대가 상처받는 순간을 보며 묘한 안도감과 권력욕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들은 상대의 취약점을 정확히 타격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결국 팩트폭력은 타인을 위한 채찍질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과학적인 유의일 뿐입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흉측한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죠. 팩폭러들은 종종 나는 눈치가 빨라서 문제야라며 자신의 통찰력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타인의 약점이나 상황을 읽어내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머리로는 상대가 왜 힘든지, 어디가 아픈지 기가 막히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알기만 할 뿐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하는 겁니다. 상대의 고통을 정보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의 움직임을 파악하듯 상대의 감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합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눈물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거나 비웃어야 할 약점에 불과합니다. 정서적 교감이 거세된 지능은 결국 타인에게 치명적인 흉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에서 정서를 빼버린 괴물, 그것이 바로 팩폭러의 실체입니다. 팩폭러들이 멈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뇌가 느끼는 강력한 중독 때문입니다. 상대를 말로 제압하고 내가 옳았음을 증명할 때 뇌의 측저 핵이 거세게 반응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강력한 도파민은 마약과도 같은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게 되죠. 타인을 무너뜨리는 행위 자체가 이들에게는 가장 손쉬운 보상 획득 수단입니다. 한번 이 쾌감의 맛을 들이면 더 자극적이고 더 아픈 팩트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타인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뇌를 만족시킬 도파민이 필요할 뿐이죠. 사실상 이들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냥을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복감이라는 가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팩폭러의 뇌는 지금 공격과 쾌감이라는 위험한 연결고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팩폭러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함이 발견되곤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게 하는 전방선엽이라는 부위가 거의 반응하지 않죠. 보통 사람은 남이 다치면 나도 찌릿한 통증을 느끼지만 이들은 그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정서적 공감 능력이 마비된 감정적 장애 상태입니다. 상대가 울어도 그게 왜 슬픈 일인지 데이터로만 이해할 뿐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울어? 라며 오히려 상대를 비정상으로 몰아갑니다. 이들에게 팩트란 상처받은 감정을 무시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정당한 방패가 됩니다. 결국 팩폭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강력한 증거일 뿐이죠. 그들의 뇌는 지금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다크 트라이어드, 즉 어둠의 3요소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특히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이코패시 성향이 팩폭에 투영되죠. 내가 다 맞지? 라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강렬한 나르시시즘도 한몫을 합니다. 이들에게 관계란 동등한 만남이 아니라 내가 지배해야 할 게임판에 불과합니다.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당신을 향해 멘탈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며 2차 가해를 합니다. 조언을 핑계로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얄팍한 존재감이 유지되니까요. 이것은 건강한 비판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정서적 폭력일 뿐입니다. 팩폭러의 본질은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감추려는 비겁함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마인드셋을 장착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상대의 말과 나의 가치를 완전히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그가 쏟아내는 말들은 팩트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속으로 그건 내 생각이고라고 외치며 감정의 연결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세요. 상대가 날카로운 말을 던질 때 그 내용이 아니라 공격하려는 의도만 바라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도파민이 필요해서 저러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가련해 보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입술 끝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중심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이라는 거울이 아닌 내면의 빛으로 나를 비추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팩폭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 팩폭러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바로 반응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회색 돌기법이라고 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몸이 건조한 돌이 되는 거죠. 상대가 자극적인 말을 던져도 그래? 그렇구나 같은 짧은 대답만 반복하세요. 당신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 그들은 도파민 보상을 받지 못해 당황합니다. 리액션이라는 먹이가 끊긴 포식자는 결국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하지 마세요. 논리는 그들에게 더 큰 공격의 빌미를 줄 뿐입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이자 당신의 품위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입니다. 감정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는 오직 당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회색 돌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똑똑한 대응 전략입니다. 진정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은 팩트를 전달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합니다. 상대의 상황과 기분을 고려해 적절한 타이밍과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적 지능이죠. 비판은 상대의 성장을 돕는 정교한 수술칼이어야지 무차별적인 난도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압니다. 공감이 결여된 진실은 독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차가운 분석이 아니라 따뜻한 지지에서 시작됩니다. 지식은 머리로 쌓지만 지혜는 가슴을 거쳐야 완성되는 법입니다. 이제 팩폭을 날카로운 지성이라 부르지 맙시다. 그것은 그저 미완성된 인격의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실보다 사람을, 논리보다 온기를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진짜 지능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공감 능력이야말로 그 어떤 팩트 폭력보다 위대한 힘입니다. 그동안 팩트라는 이름의 폭력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다치고 숨죽여 우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공감 회로가 고장난 겁니다. 오늘부터는 그들의 말을 당신의 마음 창고에 단 한 조각도 보관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의 감정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스스로 안아주고 오늘은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친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또다시 당신의 영혼을 깎아내리려 한다면 조용히 뒤돌아 당신의 길을 가세요. 요즘 멘탈은 언제나 당신의 건강한 마음과 단단한 자존감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멘탈이 더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요즘 멘탈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